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 전략과 경력 관리 7주차 얘기입니다. 7주차 1교시 얘기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비대면 강의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대면 강의가 시작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요게 이제 목요일 날 강의고 그다음 내일 이제 내일 금요일 날은 우리가 12월 제가 지난번에 강의한 것 미리 여러분에게 통지한 것처럼 12월 3일 날이 수능일인데 그날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휴강을 해야 되는데 보강을 미리 합니다. 보강을 미리 하는데 보강은 역시 시간표 그대로 1, 2교시는 세미나가 취업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4, 5교시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둘 다 시간 내용은 여러분 그 취업 전략과 경력 관리에서 나와 있던 자기 분석, 자기 소개서, 그 자소서 있죠. 그 쓴 거를 여러분이 한 사람씩 발표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26명이잖아요. 그래서 취업 전략 1, 2교시 때 13명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 5교시 때 13명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줌으로 제가 톡방을 통해서 보낼 테니까 다 들어오셔가지고 그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7주차 얘기로서 대인 관계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합니다. 자, 뭐 스케줄은 쭉 이제 우리 한번 훑어볼게요. 오늘이 7주차 대인관계 능력이고요. 다음 주가 직업윤리인데 다음 주는 직업윤리 하면서 아마 이때는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도 볼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강의는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빨리빨리 진행할 거예요. 빨리 진행하고 빨리 끝내고 남는 시간을 모의고사 보는데 활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8주 9주에 자소서 학생 정식으로 발표하는 게 있는데 일단 줌으로 10월 16일 줌으로 연습을 먼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나머지는 쭉 순서대로 대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첫 번째 대인관계 능력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팀워크가 살아야 된다. 팀워크가 살아야 조직이 산다는 거. 이게 1교시 강의입니다. 1교시 강의 한번 들어볼까요? 자, 목차가 뭐냐면은 팀워크가 뭐냐? 팀워크 이해하고요. 효과적인 팀이 뭐냐? 그 다음에 멤버십, 팔로우십이죠. 그 팀원들의 성격, 그 멤버십의 정의와 유형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개요는요, 보시면은 대인관계 능력이죠. 대인관계 능력이 뭐냐면은 직장 생활함에 있어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 팀원들, 구성원들에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조직 내부와 외부의 갈등을 해결하고 고객의 요구, 즉 수요자, 고객의 요구,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팀워크 능력은 팀 구성원으로서 조직 구성원들의 목표를 서로 공유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팀원으로서 자신을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품격 높은 팀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주인의식으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학습의 개요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쭉 소리 내서 한번 따라 읽어 보세요. 제가 시간을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다 읽었죠? 지나가도록 합니다. 학습 목표는요. 학습 목표는 현대의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자신이 속한 팀이 그로우, 성장할 수 있도록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팀워크가 뭐냐? 정의를 하고요. 효과적인 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직장 생활과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에서 우선에 먼저 효과적인 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반도 단합이 잘 돼야 성적이 잘 나오겠죠. 멤버십의 의미와 유형을 이해하고 설명한다. 자기가 이제 멤버십을 진단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스타일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빨리 파악해야 훨씬 더 행복하게 할 수 있겠죠. 아시겠어요? 예.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주요 용어를 한번 볼까요? 용어를 정리해야 되죠. 팀워크. 글자 그대로 팀하고 워크 합성입니다. 팀과 워크에 팀 구성원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 관계성을 서로서의 관계성을 가지고 협력하여 일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팀워크이라고 합니다. 그 팀워크가 좋다 뭐 이런 거죠. 서로서로 협력을 잘한다는 말이죠. 자,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에 머물도록 느끼게끔 만들고 그 집단의 멤버로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게 만드는 힘이 우리가 응집력이죠. 응집력이 있다 뭐 이런 거죠. 멤버십은 뭐냐?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격과 지위를 갖는 거죠. 멤버십이 아니면은 그 동아리에 끼지 못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거를 우리가 따라고 그러나요? 예. 그러니까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격과 지위를 갖는 것이 중요한 멤버십이 되는 거죠. 팔로우십은 뭐예요? 리더를 따르는 것이죠. 즉 대부분의 멤버십들은 팔로우십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리더를 따르는 것인데요. 따르는 사람들은 헌신, 전문성, 용기, 정직하고 현명한 평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오히려 잘못 생각하면은 팔로우십이라는 건 뭐냐? 팔로우십이 좋다 이 말은 뭡니까? 무조건 위에서 그 대표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도 현명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방향이 옳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뭡니까? 그 옳은 방향을 위해서 자기를 내 던지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예. 그래서 팔로우십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만화 한 컷 보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모습이죠. 조장할 사람 누구?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죠.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이 양반이 내가 할게 그러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내가 이제 팀장이 되면은 자 니들은 팀원이니까 자 역할 분담하자. 그러면 PPT를 잘 만든 사람 누구? 그러니까 아무 응답이 없죠. 쌩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이때는 뭡니까? 성질 급한 사람이 독 쓰는 거예요. 할 수 없지 뭐죠. 그렇다면 PPT는 내가 할게. 그러면 발표는 누가 할 거야?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럼 할 수 없이 뭡니까? 자료조사까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다 손들죠. 이게 우리 현실인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서로서로 나눴죠.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이거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팀 짜고 해가지고 역할 나누기 하는 거. 이거 뭐 너무너무 잘하죠? 예, 서로서로 맡아서 하는 것들. 그런 데서 얘기합니다. 우리 반 학생들은 아주 뭐 훌륭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만화 내용과는 양상이 전혀 뭐 다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을 확실히 보장합니다. 넘길게요.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진정한 팀워크란 뭡니까? 응집력과 팀워크의 차이가 있습니까? 팀워크를 위해서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합니까? 이 리더십은 앞에 있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리더십은 모두 팀원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십과 멤버십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팔로우십, 리더십과 팔로우십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워크 이해, 팀워크의 정의. 아까 정의했지만 팀워크란 팀과 일을 워크이라는 키워드 합해진 단어죠. 팀 구성원이 공동의 목적, 공동의 미션이죠. 우리가 미션이라고 그러죠.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관계성,
상호관계성은 뭐예요? 서로 주고받기란 말이에요. give and take. give and take입니다.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뭡니까? give and take를 가지고 협력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나만 일만 열심히 하고 니는 논다. 니만 열심히 하고 나는 일 안 한다. 이게 아니죠. 서로가 일하고 도와주고. 그죠? 같이 일을 떠맡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팀워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응집력과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응집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에, 야, 나 이 집단이 뭐가 될 것 같아. 여기 이 모임이 좋아. 이 모임에 들어오고 싶어. 계속 남아 있을 거야.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고요. 즉, 이런 멤버로서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팀워크하고 응집력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팀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분위기만 좋은 것이 아니고 응집력이 좋은 것이다. 응집력이 좋은 것이다. 그죠? 팀, 즉 좋은 팀워크라는 것은 응집력까지도 좋은 거죠. 자, 다시 용어 정리해놨네요. 구분 팀워크와 응집력. 팀워크는 팀 구성원의 공동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협력과 일을 잘 해나가는 것이 팀워크이고요. 그 다음에 응집력은 멤버로서 계속 남과 인기를 원하는 만드는 힘이죠. 응집력. 역은 힘입니다. 힘. 응집력. 힘이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즉 팀워크. 일은 잘 못하더라도 응집력은 있을 수 있죠. 예. 팀워크의 유형은 뭐냐면은 특히 팀워크의 유형은 서로 협력, 통제, 자율로 구분됩니다. 조직이나 팀의 목적, 추구하는 사업 분야에 따라서 서로 다른 유형의 팀워크를 필요합니다. 자율적이면서 서로 통제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맞나요? 팀워크의 유형은. 팀워크의 유형은 아주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일 수도 있고 뭐가 좀 모호할 수 있는데요. 이게서 뭡니까? 협력할 건 협력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통제도 있죠. 맞나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서로 엉켜 있습니다. 협력, 자율, 통제. 협력, 통제, 자율. 통제, 협력, 자율.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엇갈려 있는 것들이죠. 자, 효과적인 팀. 효과적이란 말은 뭡니까? 일을 잘하는 팀이죠. 일을 잘하는 팀은 뭐냐? 팀 에너지를 최대로 활용하는 아주 성과가 높은 고성과 팀을 말하는 거죠. 이 팀을 하면 발표를 잘해가지고 항상 A+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팀을 말하죠. 효과적인 팀이죠. 맞나요? 네, 효과적인 팀이다. 팀원들의 강점을 잘 인식하고 이를 뭡니까? 서로가 다 잘하는 점이 있죠. 그걸 강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강점을 잘 활용하여 팀 목표를 달성하는 자신감에 찬 팀을 말이 되겠죠. 그죠? 아주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또 이런 효과적인 팀은 어떠냐? 업무 지원과 피드백,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잘해주죠. 동기부여를 위하여 구성원들이 서로 의존하고 힘주는 팀이죠. 그래서 효과적인 팀은 일에 대한 그 성과가 엄청나죠. 그래서 다른 팀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왕 여러분들이 팀을 짜서 하게 되면은 이런 효과적인 팀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효과적인 팀의 즉 잘 되는 집, 효과적인 팀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몇 가지가 한 7가지가 있는데요. 저 뭡니까? 특징은 뭐냐면 팀의 사명, 왜 하는지, 우리 팀의 목표, 일이 주어진 그 책무 이런 게 뭐냐? 사명과 목표를 명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되죠. 자, 사명과 목표를 명확히 기술한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팀은 명확하게 기술된 목적과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대학의 목적, 우리 치위생과의 미션이 있잖아요. 그죠? 행복을 나누는 전문 기술인 이런 것처럼 명확하게 기술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당장 해야 될 일과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목표와 목적을 공유하면은 팀원들은 팀에 아주 헌신하게 되죠. 그죠? 효과적인 팀의 리더는 팀의 목표를 규정하는데 팀원을
가능한 한 집어넣어서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효과적인 팀은 또 두 번째로 뭡니까? 창조적으로 운영되죠. 창조적으로. 뭔가 생산적으로 운영되죠. 서로 질시하고 서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내려고 하는 거죠. 즉 실험 정신과 창조력은 효과적인 팀의 중요한 지표로서 되는데요. 의도적으로 조금 모험도 해보죠. 이때는 뭡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새로운 그 프로세스나 기법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뭡니까? 이 비대면이라고 할 때 처음에는 온라인 모의고사 보는 거 반대했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제가 빡빡 우겨서 한 거예요. 안 봤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모의고사를 보는 게 낫죠. 또 이제 우리가 비대면이 이제 대면 강의를 하니까 빨리 뭡니까? 빨리 우리가 다시 모의고사 이것도 봐야 되는 거죠. 미적거릴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효과적인 팀은 뭡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결정을 내릴 때는 유연하고 창조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결과가 좋아야 되죠. 결과가 좋아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즉 필요할 때 만들어내야 되죠.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능력이 중요한 거죠. 이게 효과적인 팀의 진정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상만 좋은 게 아니고요. 그냥 생각만 좋은 게 아니고 실제로 뭔가 프로덕트가 좋은 게 나와야 되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각자 한 사람 팀원들 한 사람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해야 되죠. 그죠? 분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 보는데 뭐 누가 안 보겠다 이거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보기로 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분명히 개인으로서의 감당할 책무가 있는 것들이죠. 자, 효과적인 팀은 모든 팀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팀은 각자에게 자신에게서 기대되는 바, 즉 내가 뭐 해야 되지 요구되는 게 있잖아요. 요구되는 게. 그리고 동료들은 뭐를 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고요. 나는 모의고사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안 보고 딴짓하고 있다. 이러면 전체 팀워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화가 잘 돼 있다. 조직화가 잘 돼 있다는 말은 뭡니까? 이렇게 딱 팀장이 있고 밑에 팀원들이 딱딱 있고 이렇게 잘 나눠져 있죠. 그리고 뭐 봉사부, 무슨 부수로 짝짝 잘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규약, 절차, 방침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개인의 감정을 활용을 잘합니다. 자, 보통 팀의 코치를 보면 운동선수가 가진 역량을 잘 파악한다면 뭡니까? 이러한 개인의 감정을 잘 활용을 해서 그 선수가 가진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똑같이 모든 사람을 막 혼내킬 수는 없어요. 그죠? 학생들 중에서도 혼내킬 학생들이 있고요. 잘한다고 칭찬해야 될 애들이 있고요. 아니면 뭡니까? 좀 이렇게 무심하게 지나가야 될 애들이 있고요. 막 챙겨줘야 될 애들이 있고요. 다 다른 거죠. 그 개인 학생 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훌륭한 팀원들은 다 그렇게 잘 챙겨놔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은 우리 반 아이들 지금 26명까지 복학생 한 명에 27명까지 끌고 왔잖아요. 이 안에도 얼마나 문제 많은 학생들이 많았습니까? 그래도 잘 끌어왔잖아요.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한때는 이제 그냥 잘라버리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그 학생의 미래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쟤도 잘 다독거려가지고 가고 어떻게 하든지 졸업시켜주고 뭡니까? 대학 졸업장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치과 위생과 면허증도 주면 좋은데.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막 시키잖아요. 억지로 시키잖아요. 모의고사도 풀이해서 내라. 그럼 사실 말 안 듣는 애들 많아요. 보면은 법규 그 모의고사 문제풀이 하는데 진짜 성의 없이 하는 애들 많아요. 내가 하라고 한 거 전혀 엉뚱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시킨 대로 좀 잘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뭡니까? 이 효과적인 팀은 리더십의 역량을 공유하며 구성원들 상호간에 지원하기 서로 도와줘야 돼요. 서로. 나는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은 나를 도와줘야 되고. 맞나요? 이래야 팀이 잘 되는 거죠. 팀이 잘 되면은 누가 이익입니까? 결국 팀원들이 전체가 이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팀원 간의 리더십 역할을 공유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앞에 가는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다 잘 챙길 수는 없어요. 그죠? 밑에 팔로우십 하는 사람도 챙기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 사람 잘하나 못하나 지켜봐야지 하고 꼭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팀원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팀원들은 감독자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넘길게요.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팀 풍토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팀을, 그죠? 팀의 풍토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견의 불일치를 건설적으로. 만약에 팀원끼리 서로 의견이 불일치가 생길 수 있죠. 논쟁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잘 극복하면 되는 거죠. 오히려 약간의 갈등이 있어야 해결되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개방적으로. 항상 솔직히 열려서 누구나 개방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빙 둘러서 얘기하지 말고. 그죠? 충분히 고려하여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게 옳다. 이런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팀은 계속 일을 해나가면서 뭡니까?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효과성을 수시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죠? 왜? 수시로 평가해야만이 만약에 심각한 상태가 되기 전에 해결할 수가 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나와 당신의 차이. 한번 12가지 효과적인 팀 특징 중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12가지 중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요거 1, 2, 3, 4, 5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이따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팀워크를 그럼 키울 수 있는 방법,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자, 팀워크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6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6가지 요소. 6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 넘길게요. 팀워크를 촉진하는 요소는 뭐냐? 우선에 창의력 조성을 위한 협력을 써요. 협력을 해야 되고요. 협력을 하려면 뭐냐? 주로 의사결정할 적에 주로 참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의 질을 아주 높게 해야 되고요. 동참원들을 구성을 다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온 얘기들 뭡니까? 피드백 서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지난번에 건의한 게 어떻게 됐다 안 됐다. 왜 안 되는지. 되면은 이렇게 해서 됐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그 팀원 사이의 어떤 갈등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그죠? 잘 해결돼야 되는 거죠. 팀워크의 촉진 요소입니다. 자, 좀 구체적인 방법은 상세한 방법은 뭐냐? 동료들의 피드백을 장려하기. 피드백. 서로 뭡니까? 피드백을 서로 얘기해주고 하는 거를 장려화해야 되는 거죠. 야, 누구를 왕따시키려고,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나요? 피드백. 동료에 대한 피드백을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갈등 해결을 위한 질문과 의견을 내야 됩니다. 그죠? 이거 말 안 하고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약간의 갈등이 나오더라도 괜히 이 말해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지 않을까? 라고 싶은 것도 사실은 꺼내야 돼요. 좀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꺼내야 돼요. 왜? 이거는 갈등을 해결해야만이 효과적인 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끌어내려면은 뭡니까? 협력을 장려하는 환경을 잘 만들어야죠. 환경을. 관점도 바꿔주고 약간 일상적인 데서 벗어나서 새로운 데 가서 얘기하는 거. 누가 아이디어에서 얘기를 내면 절대 비판하지 마는 거. 그죠? 아이디어는 기록도 하고 이런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훌륭한 결정을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동참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결정 내리기 전에 뭡니까? 양질의 좋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야 될 게 뭡니까? 이거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체크해 봤느냐? 모든 팀원과 협의했느냐? 혹시 누가 이 논의 과정에서 왕따 당한 사람, 배제된 사람이 없는가? 어떤 의견이 무시된 거는 없는가? 이런 거를 다 참고해야죠. 그 다음에 추가 정보나 조언을 얻기 위해서 외부의 어떤 팀과 좀 더 논의해야 할 게 없을까라는 거,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항상 구성원의 동참이 중요합니다. 모든 팀원이 결정에 동의하는가.
각자의 역할을 잘 알고 있는가, 열성적으로 진짜 열성적으로 하려고 하는가, 마지못해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은 늘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늘 체크하셔야 되죠. 자, 이제 그래서 팀워닝 이제 멤버십이라는 게 있어요. 멤버십. 멤버십이란 뭐냐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격과 지위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멤버십이 돼야만이 뭡니까? 멤버십이 돼야만이 팔로우십을 할 수 있죠. 팔로우십을 충실하게 역할하며 잘 수행할 수 있고, 리더십과 멤버십 두 개념은 서로 보완적이죠. 상호 보완적이고 필수적인 관계예요. 자, 기본적으로 팔로우십은 리더를 따르는 것이죠. 따르는 건데 그냥 맹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예요? 전문성을 가지고 현명한 평가를 해서 용기 있게 그리고 정직하게 발언을 하고 그 조직에 대해서 헌신할 때 생기는 것이 우리가 그거를 팔로우십이다 이거죠. 그래서 리더는 팔로우를 잘 만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팔로우는 리더를 잘 만나야 되고 서로서로 잘 만나죠. 서로서로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겠죠. 자, 멤버십의 유형은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유형은 뭐냐?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냥 뭐 이렇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수동적인 형, 그 다음에 실무적인 형, 소외형, 수능형으로 이제 크게 한 네 가지 축으로 나눠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팩트가 뭐냐? 독립적으로 사고 행동을 하느냐, 적극적으로 하느냐, 요걸 가지고 하는 거죠. 독립적으로 하느냐, 적극적으로 하느냐, 요걸 가지고 하는 거죠. 볼까요? 자, 그 전에 멤버십을 진단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 쭉 나올 텐데 여러분이 체크 포인트, 요거 교재를 보고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요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점수가 낮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는 점수가 높아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1점에서 6점 사이에요. 맞나요? 1점에서 6점 사이입니다. 6점 사이. 해보면은, 자, 첫 번째가 뭐죠? 당신은 이런 자신에게 중요한 사회적 목표나 개인적 꿈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목표에 도움이 되느냐? 이거죠. 당신의 개인 목표가 조직의 최고 목표에 일치하는가? 당신은 정력적으로 일하고 있나? 당신의 열의가 있어가지고 동료들을 활기차게 만드는가? 그 다음에 리더의 지시를 기다리는 떠맡지 않고 무엇이 중요한 활동인지 자신이 판단하는가? 리더와 조직에 더욱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당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는가? 뭐 이런 거 쭉 있죠? 나와 있어요. 예. 공적을 잘 세우는가? 혹시 리더가 어려운 업무를 당신에게 맡기는가? 이거 보자. 또 봅시다. 그래서 쭉 몇 가지가 나옵니까? 20가지가 나오죠. 20가지가. 그러면 다 만점 받으면 2, 60, 120점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낮은 면은 뭡니까? 20점이네요. 그러니까 20점에서 120점 사이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봅시다. 여기서 점수 20번까지 총 점수가 나오네요. 총점 몇 점. 여기서 1호 여기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A, B로 나눠 놨네요. 1, 2, 3, 4, 5. 요 문제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자, 독립적이냐, 적극적이냐, 이렇게죠. 독립적이냐, 적극적이냐. 독립적인 거면은 점수가 60점 만점이고, 적극적이냐, 60점 만점입니다. 이쪽으로 적극적이 아닌 거는 수동적이겠죠? 독립적이 아닌 거는 의존적, 무변적 사고죠. 따라오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자기가 어디냐 이거죠. 주로 이 45, 이 근처에 이쪽에 있는 사람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네요.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고. 아시겠어요? 예. 보면은, 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자기 점수가 대충 어디서 나오죠. 소외형이냐, 수동형이냐, 수능형이냐, 실무형이냐, 주도형이냐. 주도형. 주로 이제 실무형하고 주도형이 나오면 좋겠죠.
주도형은 리더십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실무형은 잘 따라오는 사람이 되는 거. 물론 이쪽에 다 팔로우 되지만 자신의 스타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주로 교수님들은 어디여야 되나요? 주로 주도형이어야 되겠죠. 그죠? 주도형. 주도형 중에서 대부분 교수님들은 실무형과 주도형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고, 제 같은 경우는 조금 주도형 스타일인가요? 이렇게 자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독립적 사고, 그 다음에 적극적 실천으로 가는 점수를 봤을 때 맞나요? 예. 실무형, 수능형, 소외형, 수동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주 뭐 잘 만들었네요. 예쁘게. 멤버십 구성 유형. 그죠? 자, 멤버십의 유형은 나눴죠. 소외, 실무, 수동, 수능형. 그 다음에 요 별도로 주도형이 있다. 이게 이제 모범형이죠. 주도형은 뭐냐면은 독립적 사고 측면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건설적 비판하며 자기 나름의 개성이 있고 혁신적으로 창조적인 특징을 가지는 게죠. 아주 이상적인데 이런 사람은 귀합니다. 아주 드물죠. 예. 드물 실제로 사회에 나가면은 드물어요. 별로 없어요. 자, 소외형, 수능형. 자상 보면은 소외형은 자립적인 사람, 일부러 반대 의견을 잘 내는 사람, 조직의 양심을 본다. 수능형은 기쁜 마음으로 과업 수행하고 팀플레이를 하고 조직을 믿고 헌신하는 거고요. 동료들의 시각은 냉소적, 부정적, 고집이 세다. 수능형은 가이드가 없다. 조직을 위해 자신과 가족의 요구를 양보한다. 이런 것들. 자신이 느끼면 자신을 인정 못 받고 있다. 적정한 보상도 못 받고 있다. 불공정하다. 문제가 많다. 그죠? 이런 것들. 소외형들이죠. 소외형이 사실 좀 무섭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갑자기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고집이 세죠. 그죠? 말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불쑥불쑥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범죄행도 많을 수가 있어요. 소외형에서. 실무형. 실무형은 아주 뭐 괜찮죠. 건전한 사람들이죠. 조직의 운영 방침에 민감하고 사건을 균형적인 시각에서 보고요. 규정과 규칙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흥정,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흥정에 능합니다. 규정 준수를 강조하죠. 수동형은 판단, 사고, 리더를 의존하고 지시가 있어야만 누구 시켜야만 하죠. 스스로 하는 일이 별로 없죠. 주도형은 뭡니까? 모범형이죠. 아주 독립적, 혁신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이고요. 개성이 있고요. 혁신적, 창조적, 솔선수범, 기대 이상의 성과. 뭐 좋은 거 다 들어가 있네요. 이런 사람이 다 되면 좋겠지만 현실은 이렇지는 않죠. 현실은 이런 사람은 좀 드뭅니다. 자, 멤버십의 정의와 유형. 멤버십, 리더십과 멤버십. 자, 좋은 리더가 나쁜 멤버를 만나는 경우가 있고, 좋은 리더가 나빠질 수 있고, 나쁜 리더는 좋은 멤버를 만날 경우, 나쁜 리더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처럼 리더도 중요하지만 멤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리더와 멤버. 리더십과 멤버십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각기 별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독립적인 게 아니고요.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필수입니다. 리더와 리더십과 멤버십. 리더십과 멤버십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암수 한 몸이에요. 한 몸. 자, 오늘 우리 쪽까지 쭉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팀워크는 일과 팀이 합쳐진 단어죠. 팀 구성원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팀워크가 응집력이 있는데 응집력은 그냥 힘을 말하는 거고요. 팀워크가 뭡니까? 주로 성과를 내는 거예요. 성과를 내는 거. 효과적인 팀의 특징은 12가지가 있습니다. 12가지. 효과적인 팀이란 결국 무슨 말하느냐?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팀을 효과적인 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산적인 팀을 만들기 위해 팀을 촉진하는 요소로서는 동료들의 피드백을 장려. 서로 까는 게 아니고요. 서로 진심 어린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갈등도 해결해 줘야 되고요. 창의력 조성을 위한 협력, 참여에 다 의사결정에 모두 참여시켜야 돼요. 그래야 결정의 질이 좋아지고 구성원의 동참이 해당되는 거죠. 리더십과 상호 보완적인 개념의 멤버십은 구성원의 자격과 지위를 갖는 것이고요. 멤버십의 유형에는 소외, 수능, 실무, 수동형으로 구분되고요. 가장 좋은 멤버십은 주도형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건설적 비판하면 자기 나름의 개성이 있고 혁신적 창조적인 특성뿐 아니라 솔선수범, 주인의식, 적극적, 자발적, 기대 이상의 성과, 노력하는 특성, 뭐 좋은 거 다 있네요. 다 주도형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아니도 뭡니까? 최소한 우리는 뭡니까? 실무형까지는 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도형과 실무형의 사람이 되자 이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자, 이것으로서 1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참고 문헌은 요거 두 군데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